자, 해상도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할게요. 해상도는 화면을 이루고 있는 픽셀 수를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잘 알고 있겠지만 1280, 720이니 뭐 1920, 1080이니 혹은 요즘에는 더 높은 숫자로 표시가 되고 있죠. 그 화면을 이루고 있는 최소한의 단위가 픽셀이라고 했잖아요. 최소 단위가 픽셀인데 그 픽셀이 그 화면에 가로로 몇 개, 세로로 몇 개가 있는지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상도가 좋다라는 얘기는 다르게 엄밀히 얘기하면은 그만큼 화면을 이루고 있는 픽셀 수가 많기 때문에 더 디테일한 묘사가 가능하다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해상도도 중요한데 화면의 비율도 중요하다고 봐야 돼요. 예전에는 4대3 비율을 많이 썼는데 요즘은 거의 16대9를 많이 쓰고 있죠. 근데 그 모바일 같은 경우는 아이폰 10이나 갤럭시 S9 이후부터는 좀 길어졌죠. 18.5대9, 19.5대9 뭐 이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갤럭시 S9이나 혹은 아이폰 10 이후 버전을 쓰고 있는 분들은 핸드폰에서 어떤 스샷을 찍어서 포토샵에서 열어보면은 아마 비율이 19대9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점점 그렇게 기기가 발전하고 또 변화해 가면서 어떤 대중적인 비율도 같이 계속 변해 갈 것이다. 그리고 게임을 만들 때도 기준 해상도가 현재는 이제 PC 같은 경우 1920, 1080, 모바일 같은 경우는 1280, 720을 많이 쓰는데 이것도 역시 뭐 딱 정해진 게 아니에요. 뭐 회사마다 더 높은 해상도로 기준을 잡고선 개발을 하는 회사들도 있고 뭐 그냥 이거에 맞춰서 하는 회사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취업을 했을 때 뭐 팀장님한테 물어보면 될 거예요. 뭐 기준 해상도를 몇으로 작업을 할까요? 라고 물어보면은 뭐 매수로 합시다. 우리는 매수로 하고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알려줄 겁니다. 근데 이제 현재 가장 많이 개발할 때 많이 쓰는 게 16대 9이다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DPI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DPI라는 거는 이제 도트 퍼 인치. 여기 보면 제가 픽셀 퍼 인치도 적어놨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뭐 도트 퍼 인치나 픽셀 퍼 인치나 똑같은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가로 1인치, 세로 1인치의 영역 안에 대각선으로 픽셀이 몇 개가 들어가 있는가를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원화하는 친구들 보면은 300dpi로 놓고 많이 작업을 하는데 UI 작업할 때 이게 300dpi는 인쇄용이에요. 출력용 작업을 할 때는 300dpi 이상을 놓고선 최소 300을 놓고 작업을 하는데 UI 같은 경우는 어떤 뭐 인쇄를 하거나 출력을 할 게 아니잖아요. 그냥 화면상에서만 보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72. 그러니까 그 디스플레이 화면으로만 보는 걸 목적으로 하는 이미지들은 다 무조건 72 dpi를 쓴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왜냐면은 300으로 해도 일단 육안으로 구분도 안 되고 뭐 여기 써놨지만 전력 소모만 커지고 용량만 증가할 수도 있다.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화면용으로 작업을 할 때는 72 dpi를 사용을 합니다. 명심하세요. 그 간혹 보면은 제가 분명히 72 dpi로 쓰라고 그 작업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간혹 300으로 놓고 작업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72를 쓰세요. 자,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같은 영역, 같은 크기의 화면이라고 해도 픽셀이 얼마나 더 많이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해상도가 얼마나 더 좋으냐에 따라서 이렇게 묘사하는 게 디테일의 차이가 있겠죠. 자, 그다음 뭐 여기 보면은 HD니 FHD니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뭐냐면은 각 해상도마다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1280720은 HD, 1920 1080은 FHD, 뭐 울트라 HD라고 하나 이걸 UHD? 이거는 3840 2160 뭐 이런 식으로 각 해상도마다 그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모바일 같은 경우는 그 제조사도 되게 많고 뭐 애플도 있고 삼성도 있고 화웨이니 뭐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또 기종마다 화면 사이즈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모바일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 되게 많은 해상도의 종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해상도들마다 이름이 다 붙어 있어요. 근데 뭐 그걸 다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아 그렇구나 뭐 이런 거구나라고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이 PPI, DPI 개념 가로 1인치, 세로 1인치의 영역 안에 대각선으로 픽셀이 몇 개가 있는가. 네,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 PPI가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디테일한 묘사가 훨씬 더 가능해지겠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72를 넘어가면은 디스플레이 화면상에서는 육안으로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 원래 대각선 길이를 만약에 길이로 생각을 하면은 당연히 이 가로나 세로보다 대각선이 더 길잖아요. 근데 이거는 단위가 픽셀 혹은 점, 도트잖아요. 그래서 가로의 개수랑 세로의 개수랑 대각선의 개수가 같아요. 그래서 뭐 그냥 10ppi다 그러면 가로로 10개, 세로로 10개, 대각선으로 10개 뭐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자, 다음은 비트맵 방식과 벡터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그 컴퓨터가 이미지를 처리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비트맵 방식과 벡터 방식. 이제 흔히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이 비트맵 방식이고, 벡터 방식은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툴에서는 벡터 기반이에요. 일러스트레이터는. 근데 우리가 쓰는 이제 포토샵은 비트맵 기반이다. 그래서 컴퓨터가 이미지를 처리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비트맵 방식과 벡터 방식이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게요. 근데 여러분들 그 파일 중에 확장자가 이렇게 BMP로 되어 있는 이미지 파일 있잖아요. 뭐뭐.bmp 파일, 비트맵 파일이요. 그거는 파일 포맷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미지 처리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혼동하지 마세요. 자, 비트맵 방식은 뭐냐? 비트맵, 맵 오브 비트. 그러니까 정보 지도란 얘기예요. 정보의 지도. 픽셀들이 가진 비트들의 정보로 이루어져 있는 지도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 화면을 이루고 있는 가장 최소의 단위가 픽셀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하나하나의 픽셀마다 정보를 갖고 있어요. 어떤 정보를 갖고 있냐? 먼저 색깔 값, 컬러 값을 가지고 있어요. RGB 아시죠? RGB에 대한 컬러 값. 0에서 255 사이의 숫자들을 사용을 해요. 레드 값이 뭐 얼마, 그린 값 얼마, 블루 값 얼마 해서 그 세 개의 색이 혼합이 돼서 한 픽셀의 색깔을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각 픽셀마다 갖고 있는 정보는 첫 번째 그 컬러 값을 갖고 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갖고 있는 게 뭐냐? 좌표 값이에요. 좌표 값을 갖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이미지를 봅시다. 자, 이런 이미지가 있다고 했을 때 만약에 이게 뭐 가로 100, 세로 100개 크기의 이미지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눈동자에 보면 이렇게 뭐 노란색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 눈동자가 아니네. 하여튼 눈깔에 이 노란색을 이루고 있는 픽셀들 중에 어떤 한 픽셀, 하나의 픽셀은 색깔 값을 갖고 있겠죠. 일단 그 노란색을 표현해주는 색깔 값을 갖고 있을 텐데, 좌표 값이라는 거는 그 이미지 전체 이미지 안에서 그 픽셀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좌표는 X좌표, Y좌표, 가로가 X좌표, 세로는 Y좌표예요. 그래서 이 눈을 예를 든다면 아까 제가 사이즈가 100, 세로 100이라고 가정을 했잖아요. 그럼 여기쯤이면은 대략 뭐 한 40 정도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좌표가 세로 X좌표 40, Y좌표는 뭐 50 정도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 눈동자를 이루고 있는 임의의 한 픽셀은 컬러 값은 노란색을 표현하는 어떤 RGB 값을 갖고 있고, 좌표는 40에 50이다. 그렇게 그 이미지를 이루고 있는 각 픽셀들은 위치 값과 컬러 값을 갖고 있다. 그래서 비트맵 방식이라는 거는 픽셀들이 갖고 있는 그 정보 값들을 처리를 해서 화면에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그림이나 사진을 저장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엄밀히 얘기하면은 그 그림 자체가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 그 그림을 이루고 있는 혹은 그 사진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그 하나하나의 픽셀들의 정보들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컴퓨터에서 그 파일을 열어봐도 그 컴퓨터가 그 정보를 읽어들여서 그 정보대로 화면에다가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픽셀을. 이런 식으로 처리되는 거를 비트맵 방식이라고 해요. 근데 네, 자, 여기도 써놨지만 한 가지 더, 하나의 정보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 알파 값, 투명도를 얘기해요. 근데 이제 JPG 파일 같은 경우는 투명도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럼 그런 파일은 투명도에 대한 정보가 없이 색깔 값과 좌표 값만 있는 거고, 뭐 PNG 파일처럼 투명도를 지원해주는 파일은 색깔 값, 그리고 좌표 값, 그리고 그 픽셀들의 투명도, 알파 값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RGBA라고도 해요. RGBA. 거기에 좌표 값까지.
자, 이런 식으로 각 픽셀의 정보들을 처리해서 화면에 표시해주는 방식을 비트맵 방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픽스맵 방식이나 뭐 레스터 방식이라고도 해요. 레스터라는 말은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나중에 이제 포토샵에서 작업을 할 때 뭐 텍스트라든가 혹은 펜툴, 도형 툴을 이용해서 벡터 레이어를 만들었을 때, 혹은 뭐 레이어 이펙트를 사용해 가지고 어떤 효과를 줬을 때, 최종적으로 그거를 어떤 그 이미지화 시켜서 일반 비트맵화 시켜서 변환을 시키는 기능이 레스터라이즈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게 이렇게 비트맵화 시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레스터 방식이라고도 하고, 뭐 비트맵 방식, 그리고 그렇게 벡터 방식으로 만든 것이나 혹은 텍스트 같은 거를 이미지와 비트맵화 시키는 거를 레스터라이즈라고 부른다라는 거. 자, 이렇게 이런 여러분들이 평소에 많이 봐왔던 어떤 그림이나 뭐 사진이나 그런 것들은 비트맵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확대해서 보면은 이 하나하나의 픽셀들이 색깔값과 좌표값과 투명값을 갖고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식이 벡터 방식이에요. 벡터 방식은 자, 수학적 공식으로 이루어진 이미지 방식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 벡터 방식은 어떤 기준이 되는 점과 점들을 잇는 선의 곡률을 저장하는 거예요. 아까 비트맵 방식은 각 픽셀들의 색깔값, 뭐 좌표값, 뭐 그런 걸 기억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비트맵 방식은 점과 점을 잇는 선의 곡률값, 점의 위치와 그 점들을 잇는 선으로 이루어진 그림, 그거를 기억하는 게 벡터 방식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도 써놨지만 선의 위치값과 점들과 점들을 잇는 선의 위치값과 곡률값 등에 따라 그때그때 화면에 비트맵화되어 표시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점의 위치와 그 점들을 잇는 선의 곡률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픽셀 하나하나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벡터 방식의 장점은 뭐냐? 아무리 확대를 해도 원본이 깨지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일반 그림이나 사진 같은 거 이렇게 사이즈 키우거나 하면은 픽셀이 다 뭉개지고 깨지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자, 다시 이걸 예를 들어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가로 10, 세로 10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가로 10 픽셀, 세로 10 픽셀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10 곱하기 10은 100이죠. 이 이미지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정을 했을 때 100개의 픽셀로 이루어져 있는 그림이었어요. 근데 내가 얘를 사이즈를 쭉 키운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뭐 내가 얘를 사이즈를 가로 100, 세로 100으로 키웠어. 그러면은 가로 100개, 세로 100개니까 100 곱하기 100은 만이죠. 100개의 픽셀로 이루어져 있던 그림을 쫙 키워가지고 만 개의 픽셀로 이루어진 그림으로 만든 거예요. 사이즈를 키워서. 그렇단 얘기는 없던 9,900개의 픽셀이 새로 생긴 거잖아요. 새로 생겨났죠. 그러면은 그 새로 생겨난 9,900개의 픽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겠죠. 그 정보를 컴퓨터가 기존에 갖고 있던 그 100개, 원본이 갖고 있던 100개의 픽셀을 가지고선 대략적으로 평균을 내거나 계산을 해서 대략적으로 근사치를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근사치를 뿌려주는 거다 보니까 정확하지가 않고 그렇게 뿌옇게 뭉개지는 거죠. 그게 비트맵 방식의 단점이에요. 장점은 이런 디테일한 묘사가 가능하지만, 단점은 원본이 사이즈 조정을 하면 원본이 심하게 훼손이 된다. 하지만 벡터 방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점과 점을 잇는 선의 곡률을 저장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 그냥 쉽게 예를 들어서 이 동그라미가 있어요. 동그라미는 아무리 키워도 동그라미죠. 곡률이 일정해요. 그래서 점의 위치가, 사이즈를 키워서 점의 위치가 바뀌었다고 해도 그 위치 바뀐 만큼 선의 곡률대로 그 선들을 이어주기 때문에 벡터 방식으로 된 이미지들은 아무리 사이즈를 키워도 원본에 훼손이 없어요. 대신 단점은 디테일한 묘사가 불가능해요. 이런 걸 벡터 방식으로 그린다고 그러면은 뭐 글쎄요, 뭐 별로 시도도 해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되게 심각하죠. 그 시간도 오래 걸리고 용량도 폭증하게 될 거예요. 자, 금방 설명한 대로 비트맵 방식은 확정된 값을 가진 픽셀들의 배열이다. 그래서 확정되어진 이미지이기 때문에 컴퓨터의 연산에 무리가 가지 않고 그 값대로 표시만 해주면 되기에 연산에 효율적이고 용량도 적다. 대신에 이미지의 크기를 늘리면 원본에 엄청난 훼손이 생긴다. 그리고 벡터 방식은
반대로 점과 점 그리고 점들이 있는 선의 위치값이나 곡률값 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크기를 늘리거나 줄여도 연산에 의해 표시되기에 이미지에 훼손이 없다라는 거. 편집과 수정이 그만큼 용이하고 편리해요. 하지만 다양한 효과나 연출, 디테일한 묘사가 힘들다. 그리고 혹시 그냥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가능한데 그거를 굳이 그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만들기도 힘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여기도 써놨지만 엄청난 연산이 발생해서 하드웨어에 무리가 가거나 용량이 폭증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어쨌든 그 컴퓨터가 이미지를 처리하는 방식에는 이렇게 픽셀들의 정보로 이루어지는 레스터 방식, 비트맵 방식이 있고 그 점과 점을 잇는 선들의 곡률로 연산을 해서 표시를 해주는 벡터 방식이 있다. 보시다시피 사이즈를 키웠을 때 이렇게 사이즈 조정을 하면은 비트맵 방식은 이런 훼손이 일어난다라는 거, 벡터는 아무리 사이즈를 키워도 훼손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점과 점을 잇는 선으로 이루어진 그림, 이런 걸 쉐입이라고 해요. 기억하세요. 쉐입이라는 말은 기억하세요. 그 다음 레스터 방식, 비트맵 방식은 이렇게 픽셀들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미지 처리 방식, 컴퓨터가 이미지를 처리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비트맵 방식과 벡터 방식의 차이점을 잘 기억을 하세요. 이거는 뭐랄까 이제 컴퓨터로 그래픽 작업을 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 같은 거예요. 상식 같은 거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그냥 참고 삼아 한번 보세요. 헥사코드라는 건데 여러분들 그 포토샵에서 혹은 어딘가에서 이렇게 색깔을 이런 샵 뭐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한 걸 본 적 있을 거예요. 막 숫자랑 알파벳이랑 섞어가지고 표시한 거. 이거를 헥사코드라고 하는데 이것도 똑같이 RGB 값을 표시를 해준 거예요. RGB 값을 표시를 해준 건데 단지 16진수를 이용해서 표시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앞에 샵이 붙고 처음 두 자리는 레드 값, 가운데 두 자리는 그린 값, 끝에 두 자리는 블루 값. 그래서 16진수에서 F가 가장 높은 숫자이기 때문에 샵 FF 하고 나머지가 다 0000이면 당연히 레드 값이 가장 높고 나머진 제로니까 그거는 빨간색을 얘기한다. 근데 내가 여기에 뭐 파란색을 좀 더 추가해서 보랏빛 느낌이 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요 뒤에 두 자리에 숫자를 16진실을 사용해서 추가해 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표시해 주는 거를 헥사코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설명한 내용들은 뭐 기본적인 그래픽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알고 있어야 할 해상도랑 DPI의 개념, 그리고 그 이미지의 처리 방식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